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계속 보면 뇌세포가 파괴되는 여러분의 멘탈을 우주로 보내드릴 대개망측한 도형 베스트 10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링 3개가 엉켜있는 이 모양은 르네상스 시대 보로메오 가문이 심벌로 사용하여 보로메오 고리로 불립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1970년대 초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질서가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이 고리로 설명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보로메오 고리는 가위바위보와 비슷합니다. 빨간 링은 파란 링 위에, 파란 링은 노란 링 위에, 노란 링은 빨간 링 위에 있어 세 링 중 하나만 빠지면 게임 오버, 매듭이 풀리는 신기한 구조입니다. 1987년 마이클 프리드먼은 실제 평면에서 불가능한 도형임을 증명했으며 2004년 UCLA 화학자들은 보로메오 고리 합성물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위상수학을 상징하는 도형으로 긴 띠를 반바퀴 돌려붙이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가 인생 후반기 1858년에 만들었고 사후에 더 유명해진 도형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를 따라가 보면 안에서 밖으로 다시 밖에서 안으로 돌아오는데 안팎이 따로 없는 신기한 도형입니다. 오늘날 카세테이프, 에스컬레이터에 활용되는데 안팎이 모두 활용되어 벨트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재활용 심볼은 메비우스의 띠를 변형하여 무한 재활용을 상징했습니다. 전제판화가 애셔의 작품, 소설가 조세이의 난소공에도 메비우스의 띠가 등장할 만큼 메비우스의 띠는 다양한 창작물의 소재로 활용됩니다. 메비우스의 띠가 등장한 지 24년이 지난 1882년 클라인은 병목이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괴상한 병을 만들었는데 이 병이 클라인 바틀입니다. 클라인 바틀은 메비우스의 띠 2개를 맞붙인 것으로 바틀의 외부에서 개미가 걸어간다면 어느새 개미는 바틀의 내부에 있게 되는데 클라인 바틀은 메비우스 띠의 3D 버전인 것입니다. 클라인 바틀을 모티브로 많은 수학자들은 굴을 자르지 않고 안팎을 뒤집는 시도를 했으며 1958년 스티븐 스메일은 구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자신의 표면을 뚫지 않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면 클라인 바틀의 비밀을 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귤 안 까고 먹기, 피 안 흘리고 수술하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렐로 삼각형은 정삼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을 지나는 원호를 그리면 만들어지는 뚱뚱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처럼 날카롭지 않고 원처럼 완전히 둥글지도 않아 기타 피크로 활용됩니다. 또한 렐로 삼각형은 원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정폭도형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렐로 삼각형이어도 상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맨홀 뚜껑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아니라 원인 이유는 원이 정폭도형이라 빠지지 않기 때문인데 맨홀 뚜껑을 렐로 삼각형으로 만들어도 같은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 독일의 기계공학자 프란츠 렐로는 이 뚱뚱한 삼각형으로 다양한 기계장치를 고안하여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습니다. 대표적인 게 렐로 삼각형 드릴입니다. 이 드릴로 구멍을 뚫으면 내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에 가까운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테서렉트는 19세기 후반 영국 수학자 찰스 인턴이 고안한 정육면체의 4차원 초입방체입니다. 정사각형이 3차원 공간으로 이동하면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듯이 정육면체가 4차원 공간으로 이동하면 테서렉트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3차원 정육면체의 축의 수직인 그림자는 2차원 평면에서 정사각형인데 마찬가지로 4차원 테서렉트의 축의 수직인 그림자는 3차원에서 정육면체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주인공 쿠퍼가 테서렉트를 타고 가르강 큐아에서 지구로 100억 광년 거리를 이동합니다. 테서렉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아이템 스페이스 스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페아노 곡선은 주세페 페아노가 만든 대표적인 공간 충전 곡선입니다. 대왕 정사각형을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중심을 지나는 연속적인 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대왕 정사각형이 채워지는 마법의 패턴입니다. 이 페아노 곡선의 입체 버전이 힐베르트 큐브입니다. 대왕 큐브를 무한히 작은 큐브로 나누고 중심을 지나는 연속적인 선으로 연결하면 대왕 큐브가 채워집니다. 페아노 곡선과 힐베르트 큐브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굴절률이 극대화된 경로입니다. 오늘날에는 페아노 곡선을 이용한 신소재가 개발되어 광학 현미경과 스텔스기, 웨어러블 기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랙탈 도형은 무한반복, 자기 닮음 도형입니다. 대표적인 프랙탈 도형으로 스여핀스키 카페트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을 구등분하여 가운데를 버리면 사이드에 8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남는데 이 작은 정사각형들도 구등분하여 가운데를 버리는 시행을 무한반복하면 스여핀스키 카페트가 만들어집니다.
맹거 스펀지는 수학자 카를 맹거가 만든 지어핀스키 카페트의 입체 버전입니다. 정육면체를 27등분하여 중앙을 관통하는 세 방향의 정육면체 7개를 벌인 후 남은 20개의 정육면체도 27등분하여 7개를 벌이는 시행을 무한 반복하면 맹거 스펀지가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프랙탈 도형은 하우스도르프 차원을 쓰는데, 하우스도르프 차원이란 프랙탈 도형의 길이를 x배에 쓸 때 자신과 합동인 부분 n개로 나누어지면 로그 x분의 로그 n으로 정의합니다. 지어핀스키 카페트는 3배 하면 8개가 되므로 로그 3분의 로그 8은 1.89 차원이며, 맹거 스펀지는 3배 하면 20개가 되므로 로그 3분의 로그 20은 2.73 차원의 도형입니다. 또 등장한 천재 판화가 애셔. 그의 작품 상대성에는 아무리 올라가도 소용없는 마법의 계단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을 모티브로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가 만든 초현실적인 삼각형, 이것이 바로 펜로즈 삼각형입니다. 베를린의 독일기술박물관에는 펜로즈 삼각형 조형물이 있는데 실제로는 페이크입니다. 펜로즈는 펜로즈 삼각형은 물론 펜로즈 다각형, 펜로즈 타일링 등 괴상한 도형 연구에 집중했는데, 훗날 천체 물리학과 위상수학을 결합시킨 블랙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1977년 헝가리 수학자 스칠라시 러우시가 찾은 스칠라시 다면체는 합동인 오목육각형 세쌍과 볼록육각형 1개로 구성된 7개의 면과 꼭지점 14개, 변 21개와 구멍 1개가 뚫린 괴상한 대칭형 도형입니다. 다면체 중 사면체와 스칠라시 다면체만 모든 면이 다른 면들과 변을 공유합니다. 위상수학에서는 도형을 자르지 않고 느리거나 줄여서 포개어지면 위상동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커피잔과 도넛인데, 여기에 스칠라시 다면체도 구멍 뚫린 입체이므로 커피잔, 도넛, 스칠라시 다면체 모두 위상동형입니다. 앙투안의 목걸이는 고리로 고리를 만드는 무한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를 모티브로 1924년 수학자 알렉산더는 무한히 뿔난 굴을 만들어냅니다. 구에서 난 뿔 2개가 원을 그리며 만나기 직전 뿔 끝에서 작은 뿔 2개가 수직으로 자라나며 서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뿔들이 만나기 직전 더 작은 뿔이 수직으로 자라나며 안으로 들어가기를 무한 반복하면 알렉산더의 뿔난 구가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알렉산더의 뿔난 구는 실제 구와 위상동형으로 고리를 해체시키고 잘 주무르면 구로 변형되는 신기한 도형입니다. 생방송 뉴스가 진행되는데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뉴스 화면이 잡힙니다. 이 그림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앵커가 무한히 등장해야 합니다. 이때 전체 화면을 TV의 약자를 따서 T라고 하면 T 안에 T가 있는 프랙탈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다음 기회에는 프랙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티였습니다. 바이.